안녕하세요, 정비딜러 영범입니다. 오늘은 1000만원 후반대에 살 수 있는 가성비 있는 차량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차량은요, DM8 소나타입니다. 요즘에 가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 차량의 스펙을 먼저 말씀드리면 19년 6월에 등록을 했고요, 13.3만 킬로 주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키로수가 너무 많아서 저렴한 거네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풀옵션인 인스퍼레이션 등급인데요, 만약에 키로수가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인스퍼레이션 말고 프리미엄이나 프리미엄 패밀리로 보신다면 키로수를 좀 많이 낮춰서 2000만원 안 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키로수가 많아도 인스퍼레이션이 좋은 게요, 이 소나타는 국민 중형 세단이기 때문에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로 인한 수리 비용이 크지 않고요, 인스퍼레이션에는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부터 또 들어가게 되고요, 휠도 일단 18인치 휠로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뭐예요? 조사각이나 앞에 지형 지물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좀 조사각을 정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똑똑한 LED 헤드램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내를 보시면 이렇게 새들 브라운 시트로 좀 예쁘게 나와 있기도 하죠. 인스퍼레이션에도 추가 옵션으로 넣어야만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어라운드 뷰, 썬루프, 빌트인 캠, 이런 식으로 옵션이 다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량 실내 크기는 중형 세단이라서 그런지 직접 앉아보면 엄청나게 넓습니다. 영범 씨가 너무 조그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영범 씨는 마티즈를 타도 괜찮던데. 키는 178입니다. 잠깐만. 지금 네. 뒷좌석 보여주려고 주작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메모리 시트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지 액세스라고 하죠. 시트가 뒤로 갔었기 때문에 거의 끝까지 뒤로 가서 실제 탔을 때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좀 앞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제 보통 평범하게 운전자석을 세팅을 했을 때 중형 세단 뒷자리 무난하게 사실 저희가 택시에서 많이 보던 공간이죠. 이 정도면 뭐 패밀리카로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옵션이 많이 있는 인스퍼레이션 등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뒷좌석 커튼도 있죠. 이거 프리미엄 밀레니얼 그 등급 가면 기본으로 있던데요? 프리미엄 패밀리부터 들어가긴 하는데요, 그 등급도 높은 등급이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중형 세단임에도 풀 옵션임에도 전동 트렁크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얘를 산다면 고질병 같은 건 어떤 게 있어요? 엔진이나 미션만큼은 고질병이 정말 없을 정도로 중고차를 구입을 하시더라도 엔진이나 미션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은 확률이 정말 낮은데요, 실내 부품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을 돌렸을 때 슥슥슥 하면서 잠바에 이렇게 긁히는 듯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실내 내 몸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핸들에서 스몰 베어링이라고 하는 부품에서 베어링에 그리스가 부족해서 나는 소리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수리할 때 10만원 안쪽에서 수리할 수 있는 정도로 간단한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모여서 큰 수리 비용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실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고질병은요, 히터박스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6개월 동안 3대 정도 이상을 수리를 한 걸 봤는데, 히터박스가 이 센터패시 안에 대시보드를 거의 다 드러내야 나오는 부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안에 온도를 바꿀 때에도 움직여주는 온도 조절 액추에이터가 나갔을 수도 있고요, 바람 방향을 바꿔주는 모드 액추에이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딱딱딱딱딱딱딱 하는 속으로 모터가 고장난 듯한 소음이 많이 나게 되는데요, 히터박스를 통으로 교체하게 되면 수리 비용이 100만원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실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질병만 잘 체크를 해주신다면 크게 수리비가 나가거나 스트레스 받으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얘는 좀 키로수가 많은 것 같은데 연식도 좋고 키로수도 좀 짧으면서 사이즈는 이만큼 괜찮은 그런 차는 없을까요? 생각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차량은 어떠실까요? 이게 무슨 1000만원 후반이에요. QM6는 1000만원 초반에 사야지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QM6가 아니라 더 뉴 QM6입니다. 이게 21년 9월에 나와서 2022년형으로 들어가고요, 6만 킬로 정도 주행한 거의 새 차입니다. 6만 킬로 새 차예요? 3년 됐고 한 6만 킬로 정도면 새 차라고 하죠. 금액은 1750만 원입니다. 공간은 괜찮아요? 소렌토 산타페보다는 조금은 더 작지만 그래도 중형 SUV로 분류될 만큼 크기는 나름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르노차는 옵션이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있던데 옵션은 어때요? LE 시그니처 등급이라서 옵션이 너무 많진 않지만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은 없을 정도이실 거예요. 소나타에도 없었던 전동 트렁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고 있죠. 그리고 공간도 굉장히 널널합니다. 뒷자리 폴딩까지 한다면 적재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로 공간이 좁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S링크,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은 제 왼쪽 무릎 앞에 버튼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파킹까지 꽤나 괜찮은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뒷좌석도 이렇게 사용감이 없어요. 새 차가 많네 이거는 진짜. 이렇게 연식이랑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된 중고차들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타지 않는 차량이라면 뒷좌석이나 조수석 시트만 봐도 거의 새 차 같은 컨디션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금액이 정말 괜찮은 게 한 급 더 낮은 스포티지랑 같은
같은 가격을 기준했을 때 오히려 스포티지가 연식이랑 키로수, 옵션이 더 안 좋은 걸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솔린 차량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요, 스포티지랑 뭐 산타페, 소렌토 이런 것들은 18년식 이후부터만 가솔린이 나오기 때문에 1000만원대에서 현대기아 가솔린 SUV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 QM6가 1000만원대에서 가솔린 SUV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르노차를 안 사는 게 또 수리비가 문제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은 금액대에서 연식이랑 키로수를 비교를 해보면 르노 차량이 확실하게 연식이랑 키로수가 좋기 때문에 똑같은 부분에서 고장이 난다면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건 맞지만 연식 키로수가 좋아서 고장의 확률은 확실히 많이 줄어든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같은 금액으로 얼마나 좋은 연식이랑 키로수를 가져갈 수 있냐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서비스 센터가 좀 많이 없고 불친절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요즘에 현대기아 차량들도 대수가 워낙 많아서 서비스 센터가 많더라도 예약을 잡으려면 3, 4주 정도는 기다려야 예약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기아도 AS가 엄청나게 편하다라는 말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모든 제조사가 다 밀리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르노보다는 그래도 현대기아가 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연비도 얘가 안 좋잖아요. 네, 그쵸. 연비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차량으로 이동을 또 해볼게요. 세 번째는 니로입니다. 그냥 니로가 아니라 더 뉴 니로입니다. 전유니로를 1000만원 후반에 구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 차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딱 2천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2020년 7월에 출고를 했고 8만 킬로 정도 주행한 보험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이라서 웬만한 옵션도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니로가 연비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일단 대부분 많은 차량들은 공인 연비보다 실제로 주행하면 더 낮게 나오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 니로는 리터당 19에서 20km 정도가 공인 연비인데 대부분 연비 주행을 안 해도 한 20 정도 나오고요. 연비 주행을 조금 더 해준다, 25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나올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나 소형 SUV라서 옵션이 많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신다면 이 차량처럼 높은 등급으로 보시면 옵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메모리 시트도 있고요, 전자계기판, 슈퍼비전 클러스터도 들어가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버튼 시동, 유보 내비게이션, 전자 파킹 브레이크, 요즘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안전 옵션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하이브리드 차는 따로 고질병은 없나요? 하이브리드 특성상 동력 계통에 큰 고질병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내 전자장비들에서 조금씩 고질병이 있는데요,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들은 LED 헤드램프인데요, 하나로만 있는 것들은 상향등이 이렇게 바뀌면서 상향등을 켜주는 방식인데요, 상향등 쪽으로 고정이 되고 내려오지 않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앞에서 봤을 때 그냥 상향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 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사이드 미러가 닫히다가 멈추거나 열리다가 멈추거나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사이드 미러를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고차 보실 때는 꼭 한번 접었다 폈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소형 SUV지만 아까 앉았던 소나타보다는 좁지만 이 정도면 넉넉한 공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크게 불편함 없이 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DM8 소나타, 더 뉴 QM6, 더 뉴 니로에 대해서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되는 가성비 있는 중고차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라는 게 이제 용도에 따라서 좋은 차가 또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추천드리는 매물이 다르긴 합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이쪽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영범아, 눈이 너무 계속 웃고 있다고 큰 눈 뜬 것도 한번 보여달래. 눈을 크게 뜰 수 있어? 이렇게요? 오히려 그 모습도 보기 좋네요. 아, 그래요? 앞으로 눈 크게 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